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서한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3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9일 금요일 1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한은 3.78%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건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 토목,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키는 종합 건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매출과 이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대구에 위치한 기업이 되겠고요.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건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매출액은 5천억대 안팎의 매출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도 매년 적자 없이 흑자 경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채 비율 또한 70% 정도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배당 수익률 또한 매년 2에서 3%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유동 비율이 358%, 당좌 비율, 재고 자산을 제외한 당좌 비율이 287% 수준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의 주가의 하락이 좀 이어졌던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그게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 19년, 20년도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좀 빠졌던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규모 장대 양봉의 상한가를 포함한 거래량이 실리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주가는 역추세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방향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이 상승을 했었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구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건설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바로 이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서한이 GS건설이나 이런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단독으로 입찰 제안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 왜냐하면 14조 원짜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발 사업에 뛰어든다,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서 뛰어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주가는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었고, 그 거래량은 이 종목이 상장 이래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터졌고, 이후에 주가는 빠졌고 횡보했지만 하락 시에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고, 재차 상승하면서 대량의 거래량, 또 이후에 하락과 횡보를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치고 있지만 거래량 없이 잔잔하게 옆으로만 좀 기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 중소형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종목에 들어오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즉 메이저의 수급을 좀 기대하기는 힘든 종목인데, 메이저들 수급을 좀 기대하기 힘들죠.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의 좀 단타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개월 기준으로도 그렇고 3개월 기준으로 봐도 뭔가 외국인들 기관들이 모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종목이 여기서 횡보를 했는데, 횡보를 하고 옆으로 기어가면서 거래량 없이 옆으로 쭉 했었는데,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는 건 뭔가 관리가 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관리의 주체가 뭐 투신과 외국인은 아닌 거죠. 오히려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고, 6개월 기준으로 하면은 외국인도 한 90만 주, 100만 주 좀 안 되게 샀네요. 근데 제일 많이 산 주체는 개인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 종목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이 주체는 외국인도 기관도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좀 중소형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좀 세력들 플러스 이제 개인들 수급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좀 의존도를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사는지 파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사실 이때 당시에 이런 대량의 거래량을 터트려 놓고 빼고 대량 거래량 터트려 놓고 횡보를 시키면서 거래량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이 종목을 누군가 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저점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이 추세 정도, 추세를 훼손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나 전체적인 흐름들이 상방으로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도 얼마든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전반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나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 일정한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일정한 가운데 저점은 높아지면서 이게 이제 상승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줬고, 수렴 이후에 이 꼭지점에 임박한 구간에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단을 돌파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3일 이상 이 위에서 안착을 하면 머물게 되면서 안착을 했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방향이 힘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위로 시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아까 건설업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건설업체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건축 또는 주택 공급 확대의 정책, 이런 이제 부분들의 정책 수혜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역시나 부동산이 문제였고, 부동산이 화두였고, 공급대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선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도 굉장한 화두가 될 겁니다. 어떻게 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이고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이냐, 그런 가운데 공급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약,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앞으로 좀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건설주들을 비롯해서 뭐 시멘트 관련주, 그 다음에 뭐 건자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 또한 앞으로 늘어날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기대감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선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제 정책 속에서 이런 서한 같은 건설 기업들도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또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인 요소를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 좀 덧붙여 본다면, 이건 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김진기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유승민 국민의힘 그 전 의원, 지금 전 의원의 매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뭐 이재명 관련주들, 이낙연 관련주들, 정세균 관련주, 그다음 뭐 유시민 관련주,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주,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너도 나도 이제 돌아가면서 정치 테마의 수혜를 받아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종목 또한 이런 정치적인 테마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참고적으로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한 1,600원 정도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저는 바닥이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 1,6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잡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1,600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되돌아가면서 뭐 이런 N자형 그림을 그려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가의 단기 방향성이 상방을 지향하고 있죠. 5일선과 11선이 훼손되지 않았고 주가는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은 단기적으로도 상방, 중장기적으로도 상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는 점, 빠지고 횡보하는데 거래량 안 나온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 이후에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탄력은 둔화됐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은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뭐 좀 쉬고 그러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 그 에너지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발생될진 모르지만 현재 단기적인 상방에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정치적인 이런 이제 또 인맥 관련주가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모로 이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적인 부분도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600원을 기점으로 지지 라인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른다고 해도 1,600원 그쪽에서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5일선과 1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그냥 계속 조정 없이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눌림목에서 한번 접근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보유자분들이라면 5일선과 11선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를 하면서 이 흐름들을 좀 추종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서하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 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